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전격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 지준율 같은 경우는 어떤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전격적인 지준율 인하가 이루어졌나요? 그렇습니다. 뭐 지준율 인하가 이게 증시부양책이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뭐 주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최근 16차례 지준 인하했을 때 주가가 올라간 게 56%입니다. 네.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올라가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점은 뭐 지준율을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네 번째 그 지준 인하를 한 건데요. 코로나19 때 지준율 인하한 것이 효과로 보면 한 8천억일 때가 이제 가장 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1조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최근 네 번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제 뭐 통화 완화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한 거는 이게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CPI, PPI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데 돈을 푼다? 네. 이게 조금 캐시천이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PPI가 약간 꺾어져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은 통화량이라든지 총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금년 들어서는 확 줄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좀 긴축하게 타이트하게 그렇죠. 나왔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 그 추세로 그냥 가야 되는데 이번에 돈을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 네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 사정 때문에 푼 것이지 이것이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나 또는 통화 완화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반기 결산하고 나면 세금 내야 되는데 네. 이게 7월 달에 세금 이제 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그 M2를 만지는 통화량을 만지는 대신에 MLF라고 이제 1년 내에 3개월에서 이제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통화 채권을 갖고서 조절을 하는데 지금 3분기에 MLF 만기가 1.7조 위안이나 돼요. GDP의 뭐 1.7%나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지방 정부채가 만기가 돌아오는 게 또 1.25조가 있어요. 그래서 3조 원 정도, 3조 위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경우로 그냥 두면은 시중에 이제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가 만든 K자 경기 회복, 좋은 놈은 계속 좋아지는데 밑으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전통산업, 방직, 의류, 인쇄, 가구, 오락, 목재, 천연가스 이런 산업들의 수익성이 현격하게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전통산업에 대한 경기 부양책 네.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경기가요. PMI 지수를 보면 이게 금년 3월 달 이후로 이 생산이나 신규 수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회복 이후에 어떤 회복의 모멘텀이 약해진다는 계속 떨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3개월 뒤에 경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3분기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고 산업 생산이나 소비도 보면 이게 툭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부스팅 시켜야 될 이제 필요성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준비율을 왜 이제 10%에 대해서 22%, 23%까지 중국에 올렸냐 그러면 이 외환 보유고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제 통화량이 그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지준율을 올렸었는데 지금 외환은행의 외화자산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환 부분에서 통화 증발 효과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지준율을 이제 내릴 수가 있고. 외화 자산 비중이 낮아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외환 보유를 이제 줄이고 경상수지도 줄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통상을 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2% 이상이 되면 환율 조작국 지정을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제 그 경상수지를
이걸 조절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 상태에서 보면 MLF가 만기에 지금 빨간 색깔로 오른쪽에 칠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역대로 최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중에 자금이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대출을 쓰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게 중장기 대출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네. 그럼 이제 단기 자금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자금의 부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목표했던 하반기에 지방정부채 발행량을 놓고 보면 이게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월등히 많이 몰려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가 돈을 끌어가 버리면 민간기업들의 자금 부족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투자나 소비도 기대보다는 이게 이제 떨어지는 추세가 둔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요건데 지금 전통산업 이제 그 중간재 산업을 이렇게 보면 중간재 산업은 지금 호황이에요. 그래서 비철금속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고무 뭐 이런 것들은 뭐 5월달 보면 기업 수익이 65%, 85%, 38%, 30%에서 80% 가까운 증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철강이니 화학이니 이런 회사들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요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고용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방직, 패션, 그 인쇄, 가구, 오락 뭐 이런 것들은 수익성이 현격히 이제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완전 양극화가 심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렇게 되면 이쪽이 이제 그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 회사들의 부도가 나는 거죠. 네. 그럼 고용 문제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 문제도 생기고 거기서 소비까지 연결될 수 그렇습니다.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수출이 보면은 이게 너무 잘 나갔는데 네. 이것도 지금 모멘텀이 꺾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그 PMI하고 대출을 놓고 보면 대출이 피크아웃 치고 난 뒤에 한 2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경기도 같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대출이 내려가고 PMI가 같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중국으로서는 경기 하강, 하반기에 요걸 대응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번 지준율 인하보다가는 오히려 하반기에 중국의 통화 정책의 약간의 변화, 네.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를 조금 더 높이거나 그보다는 이제 사회 전체 대출을 지금까지 상반기까지는 줄였는데 이것을 증가폭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약간 이제 자금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시장은 그걸 알아채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거의 기술주 같은 경우는 2% 이상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뭐 돈 풀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는 것이 증시의 속성이긴 하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경기의 하강하고 시중의 단기 자금의 경색을 막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이제 지준율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정리하자면 일단은 자금 수요가 하반기 급증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통화를 공급했다 측면이 첫 번째고, 근데 이 통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변 환경, 즉 펀더멘탈 지표들이 좀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종의 부양책 같은 이 완화가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세적인 긴축의 완화거나 통화량의 증가는 아니라는 거죠. 추세는 아니고. 그래서 네. 이걸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다른 시그널은 결국은 경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 이제 그게 답이죠. 소장님 보시기에 이런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네. 이제 조금 길게 보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다는 악재입니다. 묘하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네. 일단은 중국의 이 깜짝 지준율 인하 많은 분들이 좀 갸우뚱하시고 고민이 많이 있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네 가지 요인에 있어서 지준율 인하가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라고 보고 우리는 그거에 맞게 어떤 시나리오와 솔루션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